안녕하세요. 저는 2살 연하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정말 심하게 다투고 영까지 끊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틀어진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남편의 이간질 때문입니다. 말을 이상하게 전하는 남편 때문에 어머님과 제 사이가 단단히 틀어졌던 거죠. 남편이 어떻게 말을 전하냐고요? 신혼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엄마 김치 진짜 맛있어. 그러길래 저도 맞장구를 쳤죠. 맞아, 어머님 김치 진짜 맛있던데? 다음에 김장하실 때 좀 얻어와야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머님 댁에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선이가 김치 먹고 싶다고 김치 좀 담궈달래. 남편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님도 황당하게 보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머님께 김치를 담궈달라는 게 아니라 김치가 맛있다는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친 것뿐인데 순식간에 시어머니 부려먹는 며느리를 만들더군요. 저는 어머님에게 변명을 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남편이 어머님 김치 맛있다고 해서 다음에 담그실 때 좀 얻어와야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허둥지둥 변명을 막 하자 어머님은 그렇냐고 다음에 같이 담그자고 하시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왜 그렇게 앞뒤 다 자르고 말하냐는데 남편은 제가 김치를 좋아한다길래 그냥 그렇게 전한 것 뿐이래요. 저는 남편에게 말 이상하게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남편과 사소하게 싸우다가 제가 너무 욱해서 화를 내면서 말했거든요.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근데 그 후에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어머님께 엄마, 선이가 나보고 미친놈이래. 엄마는 나를 왜 미친놈으로 낳았대? 하면서 뭐가 재밌는지 킬킬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님은 입이 떡 벌어지고 저는 또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했죠.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너 얘한테 미친놈이라고 했니? 아니요, 미친놈이 아니라 좀 싸우다가 약간 말이 헛나온 건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아무리 얘가 너보다 어리다고 해도 남편한테 미친놈 어쩌고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은 좀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남편의 입방정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소한 부부싸움을 왜 미주알 고주알 어머님께 다 일러 바치나요? 그것도 말까지 교묘하게 바꿔가면서요.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하면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웃겨서 전했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웃긴가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별 생각 없이 저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제가 너무 속상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미치겠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너네 남편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보다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편을 들었는데 제 남편의 성격을 아는 친구들은 너네 남편 엄청 싹싹하고 오히려 좀 여우 같은 스타일 아니냐며 일부러 그렇게 눈치 없는 짓 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 저희 남편 평소 회사 생활도 그렇고 연애 시절 저한테 했던 것도 그렇고 그렇게 눈치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약삭 빠른 편이에요.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 남편이 일부러 그런다고 해도 좀 이상한 일이었죠. 어머님과 제가 사이가 안 좋으면 중간에 낀 본인이 괴로울 텐데 뭐하러 오해를 만들게끔 말을 할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얻는 게 뭘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퇴근 후 집에 왔는데 남편이 밥을 배달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식탁도 다 흘리고 먹어서 너무 지저분하고요. 짜증이 나서 뭐라고 했습니다. 먹은 건 치워야지. 왜 이렇게 냅둬? 이걸 누구더러 치우라는 거야? 나 좀 이따 치울게.
매번 그렇게 말하고 안 치우잖아. 그냥 잠든 적도 많고. 결국 내가 다 치우고. 아, 좀 이따 할게. 지금 너무 귀찮아서 그래. 나는 안 귀찮아?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꼴을 놔두고 싶어? 거슬리지도 않나 봐. 자기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게 오히려 편한 것 같더라. 제 말에 남편은 대꾸도 없더라고요. 저는 짜증이 나서 이번엔 나도 안 치워야겠다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주말에 반찬 들고 가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또 선이 좀 전에 와서 옷 갈아입고 있어. 엄마, 근데 선이가 나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컸냐는데? 더럽게 사는 게 참 편해 보인다고. 엄마 나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키웠어? 좀 깔끔한 아들로 키웠어야지.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 달려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화가 난 어머님은 저 바꾸라고 하셨고요. 저는 눈으로 욕을 하면서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너 진짜 정민이한테 그렇게 말했니?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도 좀 전에 퇴근하고 왔는데 저희가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냅뒀길래 이렇게 더러운 꼴을 놔두고 싶으냐, 안 거슬리냐, 그런 거예요. 저는 또 쩔쩔매면서 한참을 변명했습니다. 내가 왜 하지도 않은 말에 변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며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어쩌고 있는 줄 아세요? 소파에 드러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욕먹으면서 쩔쩔매고 있는데 본인은 제가 그러고 있는 게 꼬시기라도 한 양 막 실룩실룩 웃음을 참으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TV를 뉴스로 틀어놨기 때문에 웃긴 게 나올 만한 장면도 아닌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일부러 저러는 거 맞구나. 라는 것을요. 저한테 대놓고 성질 못 부리니까 자기 엄마를 통해서 일부러 저런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이렇게 한번 뒤집고 나면 저는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또 전할까봐 그냥 내가 해야겠다 해버리거든요. 남편 입장에선 이상하게 말 한번 전하고 나면 자기 몸이 편해지니 계속 눈치 없는 척 저렇게 말을 전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제가 어머님한테 변명하면서 쩔쩔매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저에게 화내고 따지는 것도 왠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날 어머님과의 통화는 대강 끊고 혼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말대로 남편은 눈치 없는 스타일도 아니고 일부러 저러는 게 확실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저 남자와 계속 살려면 저 개념 없이 전해대는 말버릇도 고쳐야겠다 싶었어요. 아니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계속 같이 사나요? 앞으로 계속 저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요. 어머님께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전하든 말든 어머님이 오해를 하든 말든 저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냅두는 것이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왜 그렇게 쩔쩔맸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톡 까놓고 어머님하고 사이가 틀어진다 해도 그게 제 손인가요? 막말로 저 시댁 안 가도 그만이고 시부모님 안 봐도 상관없는데요. 아쉬운 건 남편이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디 두고 보자 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또 눈치 없는 척 말을 전했어요. 제가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는 같이 벌어도 월급이 작다 보니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래야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내 친구 이번에 시댁에서 도움을 좀 주셔서 신축 아파트 들어갔는데 확실히 신축이라 좋고 부럽더라.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화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대화를 할 때는 맞다면서 자기도 옮기고 싶다면서 서로 잘 얘기해 놓고 정작 주말에 일이 있어서 어머님 집 갔을 때 하는 소리가요. 엄마, 우리 집은 돈 좀 없어? 갑자기 무슨 돈? 선이가 빌라 살기 싫대. 자기 친구들은 시댁 도움받고 번듯한 신축 아파트 사는데 자기는 이 꼬라지고 사는 거 쪽팔리다면서. 내 월급도 너무 작고 시댁 도움도 못 받는데 어느 세월에 이사 가냐고 한탄을 하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월급도 작은데.
그래서 엄마는 좀 없나 해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저 인간이 진짜 싶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벌어보자는 소리를 또 저딴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어머님은 또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때쯤 남편 때문에 어머님과 저 사이에선 자꾸 오해가 쌓여서 이미 사이도 안 좋고 어머님도 서운한 게 많으실 때였거든요. 오히려 결혼 전에는 저를 좋게 보셨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게 싫어서 허둥지둥 변명을 했지만 저도 결심한 이상 이제는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결국 아들인 저희 남편 말만 듣고 제 변명은 제대로 듣지 않으시는데요, 뭐. 어머님은 굳은 얼굴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선이야, 너는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 꼬라지가 뭔데? 뭐가 쪽팔려? 다 분수에 맞게 사는 거지. 우리가 보태준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서운했니? 평소 같으면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오해가 있다면서 막 허둥지둥 변명을 했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 어머님이 또 물으시더라고요. 말해봐. 정민이 월급이 작으면 얼마나 작다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정민이 월급 얼마인지 알고 결혼한 거잖아. 저는 그냥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너 왜 묻는데 대답을 안 하니? 네, 불만이에요. 뭐야?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저는 다시 할 말 없다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속 터져 죽으려고 하고 남편도 평소와 달리 변명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혼자서 기막히다며 열내시고요. 저는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자꾸 그러시니까 나도 시댁 가는 거 불편하고. 뭐라고 한다기보다 엄마도 속상하니까. 나도 속상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로 저녁에 선이 걔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며 따지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쩔쩔매며 그런 거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받아보라길래 말했습니다. 싫어. 안 받을래. 왜? 엄마랑 통화해서 좀 풀어드려. 자기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됐어. 결국 남편은 혼자서 쩔쩔매며 수습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드리라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 소심한 거 알잖아. 가뜩이나 우리 결혼할 때 보태준 거 없어서 마음 안 좋으신데 엄청 속상하신가 봐. 자기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좀 해줘. 됐어. 나도 속상한데 뭐. 왜 그래 진짜. 그만해. 어머님 속만 속이야? 나도 속상해. 이제 그 얘기 그만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겉으론 섭섭하고 속상한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흥이다 하며 신경 껐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선이 걔는 전화 한 통 안 하냐고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전화 걸기 싫다고 했고 남편만 중간에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고 갔는데 전화 한 통 없냐고 엄청 섭섭해해. 이대로 연이라도 끝하는 거냐며.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해준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처가댁에서 뭘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시댁에만 섭섭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 합의하에 양가 다 안 한 거잖아. 저희 부부는 양가 어디에도 도움을 받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저 말은 저도 아무 생각은 없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죠. 뭐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셨어? 어?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양가에서 서로 도움 없이 하기로 한 거였지 않냐. 뭐 그렇게 말하신 건데. 저는 남편이 말하든 말든 그대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고 어머님이 퉁명스럽게 받으시더군요. 어쩐 일이야? 저도 막 서운한 목소리로 따졌죠. 어머님, 저 이희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처가에서도 똑같이 쥐뿔도 해준 거 없는 주제에 왜 시댁 가지고만 난리냐고 그러셨다면서요. 뭐라고? 이희가 그러던데요.
남편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럼 이이가 거짓말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처가에도 집불 해준 거 없다느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진짜 섭섭하네요. 기가 막혀 진짜. 정민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바꿔봐. 저는 남편에게 전화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전화를 받고는 막 이래저래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막 속상한 척을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님과 제 사이는 몹시 악화됐습니다. 근데 웃긴 게 막상 제가 마음을 먹고 나니 어머님하고 사이 틀어진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어머님이 오해를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풀려고 애썼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제가 왜 그렇게 안절부절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사이 안 좋아져도 이제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나가니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오히려 저도 너무 기분 상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죠. 남편은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할 때는 뒤에서 킬킬거리며 웃더니 막상 어머님이 속상해하고 오해가 점점 쌓이니까 본인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섭섭하다고 앞으로 시댁 안 간다고 난리치고요. 저보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먼저 굽히고 사과해달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 똑바로 전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어머님 하소연을 엄청 들었는지 고부 갈등 때문에 자기만 미치겠다고 징징거리던데 그 고부 갈등 애초에 누가 만들었나요? 본인이 말 부풀려서 전하고 애초에 어머님과 제가 오해하게끔 만들어 놓고 막상 오해한 대로 냅두니 속상하다고 펄쩍 뛰는 꼴이 진짜 웃겼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나도 오지 말고 앞으로 연락 말래. 왜?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도 속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처음에 너 착하다고 좋아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다 아차 싶었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처음에 안 받고 나중에 받으시더라고요. 뭔데?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말씀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개무시하고 아주 대먹지 못하다고 그랬다면서요. 뭐라고? 어머님이 저 먼저 무시하셔놓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남편은 옆에서 그만하라고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정민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제가 없는 말 전해요, 어머님? 아무리 제가 없는 자리여도 그렇지. 너무 하시네요.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너야말로 남편이 그런 말 했다고 이렇게 쪼르르 전화해서 따지니?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 그런 말 한 적도 없으신데 남편은 그럼 없는 말을 저한테 지어서 한다는 거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기가 막히신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 바꾸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왜 말을 이상하게 전하냐고 따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오해가 어쩌고 하고요. 저는 다시 획 나가버렸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님이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요. 저는 좀 긴장하면서 찾아뵀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한참을 어색하게 있다가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어쨌든 결혼했으면 한 가족인데 이렇게 척지고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저도 어머님과 이렇게 지내는 게 마냥 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자. 나는 정민이가 말하는 거 들을 때 너무 서운했어. 시댁에서 해준 것도 없고 남편 월급도 적고 거기다 퍽하면 남편 무시하는 말하고.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님도 겪어보셨지만 정민 씨가 말을 이상하게 전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부풀려서 말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예 자기 마음대로 말을 바꿔서 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도 서운했어요. 정민 씨 말 들으면 어머님도 며느리 잘 못 얻었다느니 착한 줄 알았다는데 속았다느니 나 그런 말 안 했어. 이것 보세요, 어머님. 어머님도 그렇게 말 안 하셨는데 정민 씨는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제 말에 어머님도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제 말에 어머님이 또 폭발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어머님도 아무 말 없이 제 얘기 들으시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 정민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요새 말을 좀 이상하게 전하긴 하더라. 그리고요, 어머님. 솔직히 부부 사이에 별 의미 없는 대화들일 수도 있는데 그걸 미주알, 고주알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정민 씨랑 어떤 대화를 했든 친정 부모님께 절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어머님은 그 말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하고 척지고 사는 거 원치 않아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서로 오해가 자꾸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나도 정민이한테 부부 사이의 대화나 일은 나한테 전하지 말라고 하마. 나도 안 듣고.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전화해서 따진 거 죄송해요. 됐다. 너도 사람인데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오해를 풀게 됐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고 어머님도 시원시원한 성격이신데 남편이 중간에서 쓸데없는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 일로 남편도 중간에서 제법 곤란했는지 이제는 그 쓸데없는 소리 더 이상 안 전하려고 하고 또 행여나 전하려고 해도 어머님이 너네 부부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시더라고요. 철없는 남편 데리고 살면서 이런 일도 겪네 싶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해결한 것 같아 기쁩니다. 무조건 화부터 내지 않고 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신 어머님 덕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은 묵혀두면 결국 서로 빈정상하고 심하면 이혼 사유까지 된다지만 그래도 나름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못된 버릇 나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되갚아줄 생각이에요. 물론 그때는 제가 더 참지 않고 확 갈라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마냥 참는 것보다 똑같이 확 저질러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